여기는 라이온 TV입니다. 에드렛은 못생기고 뚱뚱한 아이였는데 어린 시절 악마가 자신의 가족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도망쳐 남은 삶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매일 굶주리며 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신이 그의 소원을 듣고는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가족을 포기하라고, 그리고 평생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드렛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는데 자신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죽었는데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신은 그를 발로 차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찼습니다. 갈비뼈를 발로 차서 그를 다시 땅으로 내던졌다. 숨을 헐떡이는 그에게 신은 미소 지으라고 소리치며 다시 한번 발길질을 했다. 그리고 모든 고통 앞에서 미소 짓는 것만이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통 앞에서. 그래서 신은 아들렛이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때렸다. 수년 동안 그는 물리 법칙을 깨는 비밀 병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뼈가 부러질 때까지 훈련했다. 언젠가 전쟁의 여신이 선택한 6영웅 중 한 명이 되어 마신이 부활했을 때 그를 물리칠 힘을 얻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400만 년 후 최강의 전사를 가리는 토너먼트가 시작하려는 찰나 세계의 왕이 두 반신에게 전쟁의 여신 앞에서 싸울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결투의 승자는 나시타냐 공주와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었지만 그가 말을 계속하는 동안 아들렛이 나타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하지만 아무도 그를 몰랐기에 그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도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두 반신 모두 힘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지만 경비병들이 그를 에워싸기 시작하자 아들렛은 비밀 단검을 던져 2초 만에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2초 만에. 반신들은 그가 훌륭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려 했지만 에들렛은 뛰어난 고개 실력으로 그들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그들의 엄청난 타격을 회피한 후 휘발유가 든 용기를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조끼 밑에서 수백 개의 수류탄을 보여주며 그것들을 던져 그들 주위에 눈이 부시는 안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마법사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그들을 뵈려고 다가가자 공기의 반신이 그의 검을 쳐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얼굴에 휘발유에 불을 붙이기 위한 함정의 일부였습니다. 눈이 멀었을 때 그는 자신의 팔을 부러뜨리고 그를 쓰러뜨려 척추를 으깼습니다. 동시에 곰 반신은 독침 때문에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는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 아들렛 마이어라고 선언했습니다. 세계에서. 그는 여신에게 자신이 선택받은 영웅 중 한 명이 되도록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는지 물었지만 반신이 그를 덮쳤고 군중 전체가 음식을 그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웅들 중 하나로. 하지만 반신이 그를 제압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음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날 후에 아들렛의 무가치한 얼굴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거대한 대포를 가진 섹시한 금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가 검을 다루는 방식이 그녀의 감정을 폭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검을 만져보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그는 그녀의 얼굴이 역겹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암울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그녀가 박수치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박수치고 싶었던 것은 오직 그녀의 멋진 거대한 가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계속 말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6명의 용감한 꽃 중 한 명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곧 부활할 악마신을 물리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그는 하녀가 감옥에 잠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의 무가치한 몸이 공주와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녀는 도망쳤고 그는 자신이 매우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그를 아사형으로 처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그를 아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하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수들이 버려놓은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빗물을 마시며 2달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나자 그의 팔이 드디어 나았고 그는 탈출 계획을 세울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그의 팔이 드디어 나았고 그는 탈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하늘이 붉게 타올랐고 마침내 마왕이 부활했습니다. 그 붉은 빛을 보고 전쟁의 여신이 아들렛 앞에 나타나 그의 피부를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는 손에 화끈거리는 느낌을 느꼈고 꽃을 보았습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문장은 그가 6영웅 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평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간수들에게 풀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이 다시 나타나 나샤타냐 공주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거대한 대포를 드러내 자신의 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꽃 문장을 보여주자 그녀는 무기의 능력을 활성화시켜 그의 칼을 수백 개의 신비로운 단검으로 분해하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서둘러야 한다며 말한 그녀는 탈출 후 반신반인을 감옥에 다시 밀어넣고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서 탈출한 후 그는 그들이 말 2피를 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출구에서 그들의 말은 모든 병사들을 뛰어넘었고 그들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으로 며칠 동안 그들은 마신의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머지 6 용사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아들렛의 옛 폐가에 도착했고 그는 여행을 위해 자신의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여행 준비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여정을 시작했고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샤타냐는 그곳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고향 도시를 벗어난 그녀는 새로운 종류의 과일을 먹어보기로 하고 당근까지 먹었습니다. 순식간에 과일 껍질을 벗기며 그녀는 자신의 놀라운 마법을 아들렛에게 보여주기로 했고 그는 그것이 검의 성녀의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기량을 보여주기로 결심한 나샤타냐는 그에게 칼날을 던졌지만 아들렛은 간발의 차로 모두 피하고 다른 칼날을 쳐낸 후 그녀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둘은 모닥불 옆에서 쉬면서 아들렛은 나샤타냐에게 아직도 울부짖는 악마들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며칠이 더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영토에 들어서자 그들은 여러 마을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아들렛은 나샤타냐에게 눈을 크게 뜨고 주의를 경계하라고 했어요. 공격받을까 봐 두려워서요. 용사들이 하나가 되기 전에 모두 제거하려던 적들. 나샤타냐는 이 말을 듣고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싸움에서 숲을 지나가던 중 마을에서 도망치려는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에서 나샤타냐는 그들이 왜 서둘러 도망치는지 궁금해했고 그 여자는 마을이 악마 신으로부터 내려온 무자비한 괴물인 악마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은 악마 신으로부터 내려온 무자비한 괴물, 악마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악마 신으로부터. 순식간에 아들렛은 마을 쪽으로 돌진하며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인지 숲 밖에서는 추악한 괴물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한 남자를 쓰러뜨렸다. 땅에. 아들렛은 괴물들을 향해 달려가며 자신이 괴물들의 주의를 끌 테니 나샤타냐에게 마무리를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액체를 뿜어냈고 순식간에 불꽃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것들이 불타는 동안 나샤타냐는 즉시 그것들을 전멸시켰다. 곧바로 그는 다시 서둘러 휘파람을 불었고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하나를 베는 동안 다른 괴물들을 피했지만 나샤타냐는 순식간에 모두 죽였습니다. 다른 악마들이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고 공격해왔지만 아들렛은 하나를 베어 그녀가 짐승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괴물들이 죽자 아들렛은 그녀의 실력에 만족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언제든 그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들렛은 다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그에게 여행 중인 소녀가 마을에 버려졌고 그녀가 악마들에게 잡아먹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한 아들렛은 마을로 가려 했지만 나샤타냐는 그를 막고 모두를 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아들렛은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장 그녀에게 모두를 구하겠다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모두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따라가려 하자 더 많은 악마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마을 안에서 아들렛은 모든 집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괴물 안에서 총알을 발견하고 그것은 화약으로 발사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소녀가 그것을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마을에서 그녀를 발견했고 그녀가 강아지를 구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애들렛을 보고 그의 끔찍한 얼굴이 성형수술 실패 때문인가 하고 생각하며 자신이 그의 못생긴 엉덩이를 이 세계로 보내버리기 전에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진심이라고 생각한 애들렛은 자신이 6용사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플레임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옆을 스치는 총알을 쏘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말을 제어했고 그녀는 즉시 총알을 되찾아 다시 장전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그들이 같은 팀이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팀이라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총을 장전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그들이 같은 팀이라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같은 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더럽고 무가치한 입에서 진실이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며 그의 더럽고 무가치한 입에서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며 한편 나샤타냐의 도시에서 온 기사 한 명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도시에서 그는 금발이었고 용사 중 한 명으로 선택받았다고 말했다. 문장을 보여주며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고 여러 용사들을 죽인 소녀를 찾았다고 말했다. 여러 용감한 전사들을 죽인 소녀를. 나샤타냐는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그는 탄환을 보여주며 범인의 이름이 플렘이라고 말했다. 살인자의 이름은 플렘이라고. 동시에 플라미는 아들렛을 더럽고 쓸모없는 똥덩어리라고 부르며 도시의 의식 토너먼트에 참가한 것에 대해 그의 빈 머리를 날려버릴 만큼의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의 죄에 대해 빈 머리를 날려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렛은 자신이 모든 무기를 자신의 이점으로 사용한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를 더욱 겁쟁이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화약의 성녀이며 마신과 싸우기 위해 혼자 떠난다고 말하며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그에게 말했다. 말을 격분시키려고 총을 쏘며 그녀는 즉시 달아났다. 그 순간 아들렛은 말에 짐을 싣고 보내고는 그 소녀를 쫓아갔다. 소녀를 쫓아갔다. 숲속을 달리며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던 그는 그녀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뭇잎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나무에 숨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녀가 바위 2개를 미끼로 매달아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무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망원경으로 살피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가 덤불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는 그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자신이 도망쳤다고 생각하며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지만 아들렛이 눈앞에 나타났고 그녀는 그가 마법사인지 궁금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총을 겨누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추한 얼굴을 치워버리라고 말했다. 그녀의 시야에서.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마왕을 혼자서는 죽일 수 없으니 자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하지만 그녀는 그의 암호화폐 사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은 그의 이빨을 날려버릴 수 있으며 다른 용사들도 그녀가 그들과 협력하려 한다면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들과 협력하려 한다면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렛은 그녀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이 그렇게 못생긴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혼쭐이 난 아들렛은 검을 칼집에 넣기로 했고 플레이미는 그에게 가서 자살할 만한 호수를 찾으라고 말하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쓸모없는 놈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에게 폭발물을 던졌고 연기로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녀의 가방을 훔치면서 그는 자신을 그녀의 새로운 여행 동반자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떤 더러운 구멍에서 기어 나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뒤로 물러서며 다른 용사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한다면 자신이 그녀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 그녀는 그를 겨냥하려 했지만 그가 살아남으면 총알이 아까울까 봐 목숨을 살려주기로 하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아남으면 총알이 아까워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나샤타냐와 골도프는 악마를 발견했고 그는 그것을 베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샤타냐는 그것을 없애려고 여러 개의 송곳을 준비했지만 그것은 속도를 늦추었고 그녀는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골도브가 순식간에 그것을 땅에 박았습니다. 송곳들이 사라지자 새로운 괴물이 그녀 앞에 나타났고 그녀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골도브가 강력한 일격으로 그것을 이 세계로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아들렛의 말을 발견했고 골도브는 그 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나샤타냐가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그것이 아들렛이 보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렛은 그녀에게 그녀 없이도 울부짖는 악마들의 땅으로 계속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들렛과 플라미는 숲을 걸어가고 있었고 아들렛은 그녀 곁에 남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서로 죽게 될 거라고
마왕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왕을 죽이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들렛에게는 그녀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악마들의 울부짖는 땅이 보이자 에들렛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새에 도착했고 그는 플레미의 가방을 돌려주었습니다. 곧이어 그는 성문에서 소리를 질렀고 경비병들이 나타나 그의 신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선택받은 용사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선택받은 용사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비병 한 명이 그에게 며칠 전 2명의 용사가 도착했지만 사찰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지휘관이 그들을 초소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나서자 그는 악마들에게 여러 명의 병사들이 살해당했고 몇 명의 생존자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요새 안에서 그는 악마들이 마왕이 쓰러지기 전에 용사들을 죽이려고 그들의 대륙을 침략했으며 그들의 최선의 방법은 전임 국왕이 만든 환영장벽으로 숲속에 악마들을 봉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 장벽은 사원 안에서 작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금의 성자가 만든 방어벽으로 보호되는 괴물들이 결코 파괴할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용사들이 모이면 한 명의 전사가 사원 안에서 장벽을 작동시켜 악마들을 영원히 봉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모두 마왕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왕에게. 아들렛은 그 말이 완벽하게 이해가 갔지만 다른 용사들이 정말 마왕에 맞설 만큼 용감할지 궁금했습니다. 지휘관이 제단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복제품이 설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원 안으로 들어가 단상에 검을 꽂아야 한다고. 결계를 작동시키려면 에들렛은 시도해 보기로 했고 자신이 방법을 알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후 그들은 요새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에들렛은 나샤타냐가 이미 사원에 도착했을까 궁금해하며 플레미를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플레미는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려 할 거라고 확신했고 에들렛에게 쓸모없는 머리 좀 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들렛은 바보짓을 계속하며 자신은 결코 그녀 곁을 떠나 순간 그는 그녀를 밀처창에서 구해냈고 그녀가 균형을 잡자마자 총을 겨누어 나샤타냐를 향해 발포하여 그녀의 칼날들을 순식간에 파괴했다. 나샤타냐는 아들렛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골도프가 소녀를 죽이기 전에 그를 제압했다. 소녀를. 즉시 나샤타냐는 작은 빛들을 쏘아내 큰 쐐기들로 변형시켰지만 플레미는 그것들을 넘어 날아올라 방패를 파괴한 후 숨었다. 아들렛은 골도프를 제압하고 소녀들에게 서로 공격을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나샤타냐는 즉시 새로운 방어를 준비했다. 충분히 봤다며 아들러는 검을 뽑았지만 골도프가 아들러를 밀쳐냈고 그의 시야를 가리려 먼지를 뿌렸다. 플레미가 골도프를 저승으로 보내려 할 때 아들렛은 돌을 던져 플레미의 조준을 빗나가게 했다. 즉시 플레미는 나샤타냐를 조준하며 다시 발사하려 했지만 아들렛은 플레미가 적이 아니라 그들 중 하나라고 말하며 멈추라고 명령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플레미의 문장을 드러내기로 결정하고 왜 그들이 처음부터 그녀를 공격했는지 의아해했다. 나샤타냐는 자신이 용감한 전사들을 처형하는 유명한 암살자이며 여러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라미는 자신이 진정한 범인이며 용사들을 모두 죽일 생각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모두를 말이죠. 아들렛이 왜 용사들을 죽였냐고 묻자 그녀는 그것이 마신을 깨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도브는 그녀의 자백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샤타냐는 그녀를 처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렛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적일 리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마신을 부활시키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라미는 그렇다고 말했고 그 못생긴 바보는 자신이 분명히 그녀 편에 서서 나샤타냐가 계속 공격한다면 그녀를 지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골도프는 어차피 그 바보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빠른 최후를 선사할 준비를 했지만 나샤타냐는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창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몇 분 후 아들렛은 사원으로 향하는 걸 계속하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떠나기로 했습니다. 숲속에서 하늘에 큰 새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들렛은 망원경으로 살펴본 결과 그것들이 실제로 날아다니는 괴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들이 숲속에 폭발물을 투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폭발에 휘말릴까 봐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 앞에 악마의 무리가 나타났고
아들렛은 그들을 늦추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샤타냐의 명령에 따라 골도브는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첫 번째 괴물을 처치하고 두 번째 괴물을 파괴한 후 또 다른 괴물을 갈랐습니다. 거대한 짐승이 그의 앞에 나타나자 다른 괴물들에게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명령했고 골도브는 투구를 썼습니다. 하지만 큰 쇠못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더 많은 악마들이 그들에게 돌격해왔지만 플라미는 하나를 제거했고 나샤타냐는 또 다른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동시에 골도브는 여러 개의 머리를 베었고 아들렛은 또 다른 하나를 죽였습니다. 괴물. 악마들이 끝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샤타냐는 아들렛에게 사원으로 향하라고 말했고 그 앞에 괴물을 죽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들렛은 서둘러 괴물들을 지나쳐 달려갔고 괴물들은 하나씩 쓰러졌다. 하나씩. 그가 사원 앞에 나타나자 부상당한 여인을 발견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장벽을 작동시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문으로 달려가 열려고 했지만 자신의 약하고 무가치한 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저없이 그는 문에 폭약을 설치하고 불을 붙인 후 서둘러 저리가. 폭발과 함께 문이 열리며 어두운 복도가 드러났다. 어둠 속에 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아들렛은 검을 뽑았지만 두 기사가 그에게 돌진해왔다. 순식간에 둘 다 베었지만 그것은 빈 갑옷에 불과했다. 그의 눈앞에서 그 여인은 악마로 변해 그가 베기 전에 달아났다. 거슬. 그리고 그 순간 숲 주변의 안개가 자욱해지기 시작했고 아들렛은 누가 결계를 작동시켰는지 궁금해했지만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제단에 도착하자 그는 검이 제단에 꽂혀 있음을 깨달았다. 제단을 보고 누가 몰래 들어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사람들이 왜 장벽을 작동시켰는지 궁금해하며 달려들어왔습니다. 애들렛은 자신이 장벽이 작동된 것을 발견했지만 누가 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원 안에 갇혔을까 봐 두려워진 골도프는 장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제하기로. 하지만 그가 검을 뽑자 안개가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치지 않았습니다. 애들렛은 해결책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소금의 성인이 했던 것처럼 제단에 자신의 피를 흘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개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여기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나샤타냐는 칼을 낚아채 장벽을 없애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플라미는 그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기적을 간절히 바라며 그녀는 칼을 휘둘렀고 거의 단상을 쪼갤 뻔했다. 하지만 플라미가 그녀를 붙잡고 진정하라고 말했다. 욕설은 적절한 한국어 표현으로 변경.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소녀가 나타나 그들이 왜 자신의 평화를 방해하는지 물었다. 아들렛은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자신을 차마스라고 소개하며 늪의 성녀이며 용사 중 한 명으로 선택받았다고 말했다. 애들렛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 했어요. 문장으로. 하지만 그녀는 그가 집보다 약하다고 말했죠. 그녀가 플레미의 죄에 대한 처형을 제안하자 소녀는 즉시 총을 겨누었어요. 순간적으로. 하지만 나샤타냐가 차마스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때 다른 소녀가 그들 앞에 나타나 자신을 모라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사원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산의 성녀라고 말했어요. 사원에. 잠시 후 그녀는 그들 중에 침입자가 있고 바보가 있다고 밝혔어요. 아들렛이 자신을 또 다른 용사라고 부르며 사원에 들어왔다는 건 더 무가치한 일이었어요. 용감한 자라고. 그들은 이미 7명의 용사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사로 선택된 자들이 말이죠. 모라는 누가 가짜인지 궁금해했고 아들렛은 모두 문장을 보여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문장을요. 그래서 한 명씩 차례로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전 한 송이 꽃의 성녀는 자신의 힘을 6조각으로 나누어 각 용사에게 한 조각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오직 6명의 용사만이 마왕과 싸우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매번 그가 깨어난 시간, 아들렛은 성자가 6명이 아닌 7명의 전사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해했지만 모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한스는 그들 중 한 명은 가짜일 거라고 말했다. 몇 시간 후 아들렛과 한스는 사원 주변을 표시하기 시작하며 안개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같은 장소에 도착한 후 아들렛은 나무 주변에 밧줄을 치기 시작했고 한스는 땅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처음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장벽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사원으로 돌아왔고 아들렛은 나시타냐에게 그들이 떠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안개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플라미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알아챘지만 플라미는 그에게 역겨운 눈을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숲에서 빠져나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자 모라는 그들에게 신성한 말씀의 책에는 그들이 안개를 없앨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장벽을. 그녀는 그 장벽은 그것을 작동시킨 사람만이 없앨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를 죽이는 것도 안개를 없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렛은 안개를 작동시킨 것이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 한 명이 마신의 첩자일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마스는 플라미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즉시 처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를. 하지만 아들렛이 플라미는 결백하다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모라는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어린 시절을 설명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의 고백을 통해 첩자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하기로 결정한 아들렛은 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는 모두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횡설수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6용사 중 한 명으로 뽑혔는지 의아해할 정도로. 그가 끝내자 그들은 하나씩 무대에 올라 자기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될 때까지 플래미의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모라가 눈가리개를 벗자 그녀의 머리에 뿔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그녀는 아버지는 인간이지만 어머니는 악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이상한 눈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악마신의 꼭두각시로 태어났다고 말했고 악마 어머니가 여러 사람을 납치하여 악마를 위한 사당을 짓도록 강요한 후 성인의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마를 소생시키기 위해 사당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악마신을 되살리기를 바라며 사당을 떠났습니다. 악마신을 되살리기를 바라며. 하지만 모라는 더 이상 못 듣겠다는 듯이 왜 바꾸기로 결정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면들. 하지만 아들레트는 그녀를 변호하며 복수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마신을 없애고 악마들을 영원히 망쳐놓는 거야? 그녀가 반인반수였기 때문에 아들렛은 그녀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장벽을 활성화했고 그녀는 확실히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스는 그녀가 정반대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벌써 그녀를 처리해 인간만 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며 플라미는 반인반수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괴물들. 플래미는 그 주장을 부인하며 모라가 아마 가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이전 고백을 쓸모없는 작은 거짓말로 여겼다. 바로 그때 차맛은 플라미가 가짜이며 그녀를 죽이면 안개가 거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스는 그녀는 아마 무죄일 것이라고 말하며 아들렛이 그들이 찾는 스파이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자 차맛은 플라미가 가짜이며 그녀를 죽이면 안개가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개가 거칠 거라고. 하지만 한스는 그녀는 아마 무죄일 것이라고 말하며 아들렛이 그들이 찾는 첩자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들이 찾는 첩자임이 분명하다고. 그는 만약 플라미가 가짜가 아니었다면 사원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감한 자로 선택된 그녀는 다른 용사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반면에 그는 아들렛이 너무 자신감에 차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용의자로 여겼습니다. 플라미는 그의 말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고 그가 아마도 마신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단지 자신에게 덜 주목받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플라미가 무죄라고 동의했지만 차맛은 그 소녀를 죽일 수 없게 되어 실망했습니다. 나샤타냐가 거의 기절할 뻔하자 아들렛은 골도브가 그녀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아챘지만 모라는 장벽이 어떻게 열렸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애들렛은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폭탄으로 문을 열자 수수께끼 같은 안개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괴물을 처치하려 할 때 누군가 몰래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샤타냐는 그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그의 편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스는 애들렛이 분명 가짜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칼이 저절로 제단을 찔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사원의 문은 한 번 열리면 절대 닫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렛이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이 말에 모두들 결국 아들렛이 가짜라고 생각했고 한스는 그에게 배신죄로 그를 처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아들렛은 그들 중 한 명이 절에 구멍을 파고 문을 열자마자 도망쳤을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라는 그에게 그를 공격한 기사들은 열쇠 없이 처음으로
절에 들어오려는 사람을 죽이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렛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성자들이 그가 도착하기 전에 절에 들어왔을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라는 그가 쓸데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문이 일단 열리면 다시 닫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한스는 칼을 뽑았고 차마트는 그를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모라는 그들에게 물러날 것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샤타냐는 왜 아들렛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아들렛이 사원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라고 밝히며 그의 끔찍한 얼굴이 범인과 꼭 닮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샤타냐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플라미에게 그를 변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렛이 그가 고발당한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아들렛이 그가 고발받은 모든 것에 확실히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발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순간 아들렛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나샤타냐의 지지. 하지만 모라는 다른 이들에게 판단을 맡겼습니다. 한스는 아들렛이 빠른 죽음을 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썰어서 동맥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차마트는 그의 말이 완벽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플라미는 그의 쓸모없는 얼굴이 뭉개져도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배신은 아들렛에게 벌침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골도프는 그가 너무 못생겨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돌진하여 플라미를 벽에 부딪히게 했고 아들렛의 머리를 거의 베어버릴 뻔했습니다. 한스가 그를 찌르려 했지만 그는 연막탄을 던져 시야를 가렸고 플레미에게 독을 묻힐 수 있었습니다. 연기가 가시자 그는 그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세계로 보내겠다고 위협했고 나샤타냐는 그가 진짜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들렛은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걱정했고 한스에게 길을 비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빌어먹을. 그리고 한스가 떠나자 애들렛은 또 다른 연막탄을 던져 다시 한번 시야를 가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한스는 그에게 단검을 던져 부상으로 그의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모라와 차마트는 그를 뒤쫓았지만 그가 바닥에 가시를 깔아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 바닥에 가시가 깔려 있었고 그들은 그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숲속에서 아들렛은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며 계속 서둘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플라미가 곧 의식을 회복할까봐 두려워하며 단검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모라는 수색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원으로 갔습니다. 사원에 그들이 도착하자 차마트는 아들렛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고 나샤타냐는 그가 왜 자신들을 배신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렛은 숲속에서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고 그의 기억 속에서 그는 친구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자기보다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90세 할머니보다. 그는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은 그들의 마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서 아들렛은 여동생에게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죽기 전에 아버지처럼 버섯을 계속 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들의 마을이 악마들에게 파괴된 후 아들렛은 신 앞에 나타나 자신이 최강의 남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악마들을 모두 없애겠다고. 하느님은 그가 무가치한 아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살아남아 보라고 했다. 하지만 애들렛은 그에게 살아남는 건 전혀 쓸모없는 일이며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를 걷어차고 웃으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행복해야만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완전히 희망이 없을 때조차 말이다. 자신의 결의를 증명하기 위해 애들렛은 끔찍한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곧 깨어나 자신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플레미가 자신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자신을 구했다고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그를 단지 용의자로만 여기고 있고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날지 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애들렛은 자신이 진정한 선택받은 용사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거짓말이 그의 얼굴보다 더 역겹다고 말했다. 거짓말이 얼굴보다 더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녀가 추위를 타는 것을 알아챈 그는 불을 피우려 했지만 나무가 타지 않자 플레미가 마법을 걸어 순식간에 불을 붙였다. 나무가 타지 않자 플레미가 주문을 걸어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결백을 증명하려는 애들렛은 그 간첩이 아마 새로운 적의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며
그적이 악마들과의 싸움 중에 사원에 잠입하여 결계를 작동시켰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으며 거의 두더지의 공범이 숲속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숲에 나타난 괴물들은 그저 자신을 사원으로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플라미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의 쓸모없는 얼굴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떠올린 애들렛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의 결의에 감동하여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결의에 감동받아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플라미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약한데도 왜 처음부터 용사가 되고 싶어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선발된 용사가 되고 싶어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애들렛은 그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몇 년 전 스승이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은 산속에 숨어 지내며 괴물들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기인이라는 것을, 악마들을 없애는 무기를. 노인은 매일 그를 단련시켰고 매일 밤 공부를 강요했으며 심지어 비밀 무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비밀병기를 만드는 법을. 그리고 이 모든 훈련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되겠다는 그의 열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플레이미는 그가 왜 처음부터 수련을 시작했는지 궁금해하며 분명 무언가에 이끌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그래서 아들렛은 자신의 과거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어렸을 적 마물이 그들의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싸우려 했지만 그는 친구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괴물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자 마을의 장로와 이야기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마물은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장로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악마들이 울부짖는 땅, 악마신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고 아들렛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탈출하려다가 이 기억들 때문에 그는 강해지기로 결심했고 그녀에게 자신이 그에게는 믿을 것이 있기에 더욱 강해질 거라고. 이 말을 들은 플레미는 그의 그런 결의에 질투심을 느낀다며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떠나면서 자신의 괴로운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태어나자마자 악마 같은 어머니에게 성인의 힘을 받아 터미네이터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마왕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전사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마저 자신을 죽이려 들었다는 것이다. 그 배신에 격분한 그녀는 복수의 최선책으로 마왕을 제거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그녀의 결심이었고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에 애들렛이 모든 말을 믿자 왜 자신을 속이는 자로 생각하지 않는지 정말 순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기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속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들렛은 그녀의 말 너머를 읽고 그들은 똑같고 과거의 고통으로 인해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똑같다고 둘 다 과거의 고통으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과 함께할 가치가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약을 소환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땅에 던지라고 말했지만 다음에 만나면 서로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땅에 던지라고 말했지만 다음에 만나면 서로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숲속에서 마우라와 골도프는 그녀가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애들렛이 살아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플레미는 그가 살아남았고 그녀가 잡기 전에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우라는 그녀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했고 사원 안에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사원. 다음 날 아침 마우라는 애들렛이 밀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플레미를 그들 중 한 명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모두에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스는 그녀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애들렛의 상처를 치료했어요. 플라미는 그의 단검이 단순한 찰과상을 입혔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한스는 그녀가 자신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감추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골도프는 어떻게 애들렛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고 한스는 그의 무기가 모두 온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를 사원으로 유인하자고 제안했어요. 그의 무기가 모두 온전하니 사원으로 유인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플라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골도프는 그를 찾으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마우라는 그룹을 나누기로 결정했지만 한스에게는 사원에 남아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를 찾으러 가자고 제안했고 마우라는 그룹을 나누기로 결정했지만 한스에게는 사원에 남으라고 말했어요. 사원에 남으라고 했어요. 숲속에서 나샤타냐는 골도프에게 애들렛이 진짜 배신자에 의해 함정에 빠졌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를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진짜 배신자에게 함정에 빠졌다고 말했고 그를 돕고 싶다고 했어요. 골도프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자신의 본분은 그를 보호하는 것이며 그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보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아들렛은 나무에서 그들을 염탐하며 이것이 자신의 무기를 되찾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원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하자 가까스로 단검을 피했고 곧 지붕 위에 한스가 있는 것을 알아챘다. 한스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곧바로 단검을 뽑아들고 전투 준비를 했다. 아들렛이 검을 뽑자 다른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치는 게 나을지 고민했다. 순간 한스가 지붕에서 뛰어내리자 아들렛은 폭탄을 그의 얼굴에 던졌지만 그는 그것을 발로 차 날려버렸고 연기가 터져나왔다. 자신의 수법이 구식이 되었다며 아들렛은 그의 공격을 간신히 피했고 뒤로 물러서며 바늘을 던졌다. 한스는 계속해서 맹렬하게 공격했고 결국 그를 벽으로 차 날렸고 그의 바늘을 피했다. 아들렛은 한스를 뒤로 밀쳐내고 발차기를 날렸다. 하지만 그는 아들렛을 넘어뜨려 칼을 멀리 날려버리고는 칼로 그를 끝장낼 준비를 했다. 자백을 요구하며 아들렛은 그의 얼굴에 폭탄을 터뜨렸다. 그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그때 기둥에 부딪히며 넘어졌고 한스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를 향해 하지만 간발의 차로 칼날을 피하고 숲속 깊이 달아났습니다. 그가 비틀거리자 한스가 그를 끝장내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피했고 칼날을 피해 다시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한스의 공격을 피했지만 살인마는 끈질기게 그를 베려고 뛰어올랐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는 겨우 단검을 맞고 그를 발로 차 날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한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렛은 연막탄을 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한스가 발길질로 그를 막아섰고 그는 자신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무기를 내려놓고 검 하나만으로 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한스는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들렛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를 바랐다. 한스가 그의 의도를 궁금해하기 시작하자 아들렛은 칼날을 던져 그의 단검을 날려버렸다. 그는 일부러 목표물을 빗맞췄고 한스가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바랐다. 한스가 왜 빗맞췄는지 궁금해하자 아들렛은 그의 목숨을 살려준 이유를 말했다. 그가 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그는 자신이 동지라고 말하고 자신의 정직함의 상징으로 문장을 보여주었어. 솔직함을. 정말로 무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한스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말했어. 목숨을. 하지만 아들렛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한스는 자신이 사실은 몰이라고 밝혔어. 이것을 깨달은 아들렛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무기를 잡으려 했어. 하지만 너무 늦었고 한스는 그의 목을 그어 순식간에 그를 죽였어. 하지만 그것은 단지 환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한스는 그에게 말했어. 마지막 순간 그의 얼굴에서 진실을 알아챘습니다. 두 번째 몰을 발견했다는 충격보다는 그의 얼굴에 드러난 공포가 한스가 그가 무죄임을 알게 된 방법이었지만 그가 몰이라는 것을 드러낼 반응을 바랐습니다. 그가 몰일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동지가 되기로 합의하고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모라와 플라미는 아들렛의 은신처에 도착했고 그것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라는 그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 궁금해했고 플라미는 그가 아마도 타잔처럼 나무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머지 숲을 계속 수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숲을. 하지만 모라는 그를 진심으로 찾을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애들렛은 적이니 발견하면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샤타냐와 골도브는 집결 지점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울부짖는 악마들의 땅 바로 앞, 선택받은 용사들이 원래 만나기로 했던 장소였다. 그녀는 한스가 너무 쓸모없어서 악당받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마도 그가 적일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골도브는 애들렛의 쓸모없는 얼굴로 보아 그가 틀림없이 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샤타냐는 그가 단지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신 차리라고 말했다. 절에서 한스는 벽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지붕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옥상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벽이 작동되기 전에 누군가가 반드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고
에들렛은 그게 아마 다른 누군가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떠나려고 준비하면서 한스는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장벽이 처음에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에들렛은 작동 순서를 보여받은 사람들만이 장벽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스와 차마트는 틀림없이 무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그는 차마트를 찾으려고 절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앞에 나타나자 왜 한스가 그를 죽이지 못했는지 궁금해했다. 한스는 아들렛이 그들의 진짜 적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렛은 자신이 그녀를 더 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진짜 배신자를 거의 찾아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맛은 그의 생각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적을 찾을 때까지 그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혼자서 마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했고 아들렛이 먼저 처형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밀가루를 먹으면서 엄청난 양의 점액을 토하기 시작했고 남자들은 궁금해했다. 그녀는 밀가루를 먹으면서 엄청난 양의 점액을 토하기 시작했고 남자들은 궁금해했다. 저 작은 몸에서 어떻게 저런 망할 늪이 나오는지. 그녀의 미끈미끈하고 끈적끈적한 액체에서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소녀는 자신의 뱃속에 늪이 있어서 먹은 모든 음식을 살려낸다고 말했다. 그녀가 먹은 모든 음식을 그녀의 명령에 괴물들은 남자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쳤다. 숲이 괴물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에들렛은 폭탄을 던졌고 그들은 소금 기둥으로 달려갔다. 폭발물을 던졌고 소금 기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래도 악마들은 그들을 쫓아왔고 그들은 사원이 그들을 성인으로 인식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을 성인으로 여겼음을 깨달았다. 지쳐서 도망치던 한스는 몬스터 한 마리를 공격했지만 몬스터는 순식간에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에들렛이 다른 몬스터에게 폭탄을 던지면서 그는 차마트가 왜 자신들 둘 다 죽이려 드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둘 다. 차마트는 그들에게 그들 중 누구든 간첩일 수 있으며 모두 죽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죽는 게 미쳐버린 아이가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에들렛과 한스는 싸움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차마트는 더 많은 점액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악마들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한스가 하나를 베어 쓰러뜨리고 또 다른 하나를 파괴하자 아들렛은 여러 마리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마리를 그들의 눈앞에서 그것들은 재생되기 시작했고 한스는 그것들이 완전히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렛은 그 소녀를 기절시키자고 제안하며 창을 던졌지만 괴물이 순식간에 그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자 악마들이 길을 막았고 한스는 그들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렛은 유독 가스를 피하며 악마 하나를 베고 자신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자신을 엄호해달라고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인간이 그의 앞으로 뛰어들어 괴물들을 하나씩 차례로 모두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말이죠. 그리고 서로 등을 맞대자 아들렛은 그에게 소녀를 공격하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괴물들의 주의를 끌겠다고 하면서요. 한스는 그의 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시간을 벌기 위해 악마들을 모두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요. 아들렛이 준비가 되자 그는 불로 그들을 태우고 피리를 불어 괴물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괴물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요. 한스가 그들을 지나쳐 달려가자 그는 불로 그를 보호하고 못을 괴물에게 던져 그가 기둥을 타고 소녀에게 날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겨운 점액을 토해냈고 그것은 악마로 변해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뒤로. 하지만 아들렛은 그가 땅에 닿기 전에 그를 찾고 그녀를 때려 기절시켰습니다.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악마들은 녹기 시작했고 점액은 그녀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몸속으로. 즉시 그들은 그녀를 제압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녀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사원 안에서 아들렛은 그 소녀에게 숲 주변에 장벽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숲속에서 플레미는 사원에서의 싸움을 감지하고 마우라와 함께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에들렛은 숲으로 돌아왔고 한스는 그에게 플레미가 제거되면 새로운 용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들렛은 그녀가 분명히 무죄라고 생각하고 한스에게 진짜 내부자를 밝혀내라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개울에 도착하여 나무에 화약을 던져 플레미가 자신의 존재를 감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녀는 그의 눈앞에 나타났고 그는 어떻게 계속해서 못생기고 역겨운 바퀴벌레처럼 살아남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브로콜리보다 더 끔찍하다고 말했어요. 사원에서 마우라는 아들렛이 도망친 것에 화가 나서 그가 왜 그를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렛이 아마 무죄일 것이며 자신이 내부 첩자의 계획을 알아냈다고 말했어요. 동시에 아들렛은 자신이 함정을 간파했고 사원에 들어왔을 때 이미 결계가 작동되었다는 말을 시작했어요. 그는 요새의 사령관이 아마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가두기 위해 내부 첩자와 함께 일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에게 결계는 절대로 검으로 작동될 수 없다고 말했고 숲속에서 고의적으로 공격을 받아 절로 달려가게 만들고 문이 열리면 안개에 갇히도록 계획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장벽은 그들이 안개를 없애려 할 때 두더지가 작동시킨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들의 시도 중에 말이죠. 그리고 이 완벽한 계획으로 두더지는 그 방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를 탓하며 그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플레이미는 헨즈가 그를 먼저 의심했고 아마 그가 가짜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결국에는 말이죠. 반면 나샤타냐와 골도브는 숲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헨즈가 아마 두더지일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가 자신이 공주임을 밝히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고 그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도브는 그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공주가 모두에게 알려진 적이 없었기에 그가 어떻게 알아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공주가 세상에 드러난 적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동시에 플레임은 애들렛이 헨즈가 가짜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고. 그는 헨즈가 싸움 중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그녀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그가 모든 사람을 믿는 멍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들렛은 성자가 안개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플레임은 그에게 어떤 성자도 몇 초 만에 그런 엄청난 안개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요. 각 성인의 힘으로 그 말을 증명하듯 플레임은 화약을 소환해 땅에 던졌고 폭발을 일으켰다. 땅에 박힌 여러 개의 말뚝을 발견하자 그녀는 그 말뚝들이 악마들을 막는 환영 장벽에 힘을 주고 있으며 그 말뚝들이 숲 전체에 묻혀 순식간에 안개를 퍼뜨린다고 밝혔다. 아들렛은 다른 장벽이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숲에 2개의 장벽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골똘히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한편 사원에서 모라가 아들렛을 찾으러 나가려 하자 손들이 멈췄다. 그녀는 애들렛이 진짜 배신자에게 누명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라는 애들렛이 분명 악당이라고 확신했고 그가 그들을 서로 등지게 만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애들렛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그를 찾으면 없애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찾으면 없애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숲에서 플레이미는 애들렛에게 이제는 거의 희망이 없다고 말했고 세카이를 직접 처리하기 위해 또 다른 화약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가 동요하지 않는 것을 알아챘고 그는 자신이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확신했고 그녀에게 자신이 죽더라도 그녀는 그가 처형당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살아남으면 그녀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영원히 그녀를 지켜줄 거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감동한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며 그의 곁에 머물러 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그녀는 그에게 총구를 겨누며 왜 처음부터 자신을 지키려 했고 자신을 스파이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어요. 그에게 다른 속셈이 있다고 생각하며 거짓말을 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들렛은 자신이 그녀를 스파이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걸고 아들렛은 그녀를 스파이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적이었고 항상 자신이 그녀의 보호자라고 생각해왔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는 항상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자신의 소울메이트이기에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플레임은 자신은 아무에게도 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마왕을 물리치면 자신은 혼자가 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인간 세상에서 용감한 살인자로 명성을 얻은 그녀는 마왕이 죽으면 최선의 방법은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왕이 죽으면 아들렛은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이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말했다. 그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그녀는 총을 발사했지만 그는 운 좋게 총알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화약을 더 불러들이며 그가 분명히 자신의 적이라고 말했고 다시 발사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한스는 아들렛이 플레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라는 차무트의 꽃을 돌려주며 한스가 숲으로 가지 않도록 감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숲으로 가지 않도록 감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산의 신을 불러냈고 마법의 정육면체들이 그녀를 둘러싸며 갑옷을 장착시켰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내딛자 거센 바람이 그녀 주위를 휘감았고 산신의 웅장한 메아리와 함께 그녀는 숲을 향해 소리쳤다. 아들렛이 한스를 죽였고 그가 첩자이며 죽어 마땅하다고. 그를 제거하라고 명령하며 한스는 그녀가 분명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저 그가 죽는 것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마무리 손을 뻗자 그는 재빨리 피했고 차무트가 괴물들을 소환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마라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라고 명령했고 한스는 마라가 아마도 첩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아들렛은 플레이미에게서 도망치려 했고 결국 밝히기로 결정했다. 이 부분은 7번 자막과 8번 자막 사이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맥상 7번 자막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라는 그의 목숨을 살리라고 명령했고 한스는 마라가 아마도 첩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중복된 내용입니다.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들렛은 플레이미에게서 도망치려 했고 밝히기로 결정했다. 그의 문장을 보고 한스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플레임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그에게 발포하며 그의 더러운 입에서 나온 말은 한마디도 믿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의 더러운 입에서 나온 말은 한마디도 믿지 않겠다고 말했다. 숲의 반대편에서는 나샤타냐가 마라가 한 말을 모두 믿었고 아들렛이 모두를 속였다고 생각했다. 마라가 한 말을 모두 믿었고 아들렛이 모두를 속였다고 생각했다. 분노가 치솟자 그녀는 여러 자루의 검을 소환하여 주변 나무들을 베며 그를 없애려 했다. 한편 아들렛은 플레임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하늘로 공을 던졌고 그것은 밝은 빛으로 폭발하여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들렛이 다시 달아나자 플레임은 그를 추격하며 그의 얼굴을 날려버릴 뻔했다. 꺼져.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폭탄을 던졌고 그는 폭발을 피하려고 높이 뛰었다. 폭발과 동시에 그 순간 나무가 쓰러지기 시작해서 그는 재빨리 피했고 폭탄 하나를 겨우 꿰뚫었다. 폭발시켜서. 그리고 폭발과 함께 그는 연기 속으로 바늘을 던지고 땅을 구르며 피했다. 연기가 거치자 그는 플레이미가 다쳤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왜 그가 자기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그의 더러운 얼굴을.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의 더러운 이빨은 쓸모없고 역겨운 거짓말쟁이라며 몽둥이로 맞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자신은 아무도 믿을 수 없고 혼자 사는 게 마땅하다고 했어요. 영원히. 아들렛은 그녀를 스스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달려갔지만 그녀는 폭탄을 던졌고 아들렛은 뒤로 낮아빠졌어요. 바위에 부딪힐 때까지. 그러자 모라가 나타나 그를 끝장낼 뻔했지만 그의 앞에서 땅을 쳤어요. 땅을. 그를 죽이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플레임에게 자신을 엄호해달라고 말하고 아들렛을 거의 땅에 처박을 뻔했어요. 땅에. 하지만 아들렛은 피하며 계속 도망쳤어요. 모라가 또 한 번 그를 놓치자 그는 미끈미끈한 액체를 그녀 얼굴에 던져 순식간에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하지만 그녀는 주먹으로 그것을 박살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연막이 터져나왔고 그들은 그가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플레임이 바로 그녀 눈앞에서 그를 발견했고 모라는 그를 끝장내려 했지만 총으로 그녀를 막았다. 모라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플레이미는 애들렛이 항복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는 칼을 내던지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용한 모습에 분노한 모라는 그의 자백을 요구했지만 애들렛은 자신이 첩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가 장치를 공개하며 괴물을 추적할 수 있다고 말하고는 플레임이 탄환에 그 물질을 뿌렸다. 그 순간 붉게 빛나자 아들렛은 그것이 플레임이 반마족임을 증명하는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플레임이 존재를 알아내고자 그 물질을 사당 재단에 뿌렸지만 그녀가 단상에 전혀 가까이 온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자리에 그는 플레임도 결백하다고 말하며 자신처럼 누명을 쓰지 않기를 바랐다. 그의 말은 플레임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고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음을 깨달았다. 그가 한 말 하나하나를. 하지만 모라는 어차피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그를 다른 세계로 보내려 했지만 플레이미가 그녀의 갑옷에 총을 쏘았다. 충격에 빠진 모라 앞에서 플레이미는 애들렛이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건드렸고 마침내 그의 신뢰를 얻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모라는 제정신을 차리기 전에 그를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플레이미가 연막을 쳐 애들렛이 도망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를 끌고 가던 중 모라는 산에 힘을 불러내 여러 개의 통나무를 쏟아지게 했지만 그들은 모두 피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도 잠시. 칼날이 에들렛의 얼굴을 베었고 그는 쏟아지는 창들을 나샤타냐가 눈앞에 나타나자 아들렛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를 죽이러 왔다고 말했다. 플레이미는 아들렛이 무고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가 운이 다했다며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렛은 헨즈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즉시 사원으로 향하겠다고 플레이미에게 말했다. 그 순간 나샤타냐는 그들에게 여러 개의 창을 던졌다. 아들렛이 검을 뽑으려 하자 플레이미는 마법을 발동시켜 모든 창들을 막았고 창들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샤타냐는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며 가시 벽을 소환했지만 에들렛은 재빨리 피했고 플레이미는 폭발물을 사용해 그것들을 파괴했습니다. 그것들을 나샤타냐가 발사한 공격이 막히자 그녀는 다시 공격을 가했고 골도브는 몇 인치 뒤로 밀려났습니다. 다행히 부상은 없었고 그는 그녀를 끝내려 했지만 에들렛이 간발의 차로 구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다치지 않았고 그녀를 끝장낼 준비를 했지만 에들렛이 겨우 구해냈습니다. 바로 그때 나샤타냐는 그의 주의를 끌려 했지만 플레이미는 즉시 그를 보호했습니다. 즉시 모라가 에들렛을 제거하라고 소리치자 플레이미는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플레임은 그를 지키려고 작정하고 폭탄을 던졌다. 하나씩 폭발하며 숲 주변에 엄청난 연기가 자욱해졌다. 골도프는 플레임이 에들렛을 왜 보호하는지 의아해했고 모라는 그가 세뇌당했다고 말했다. 세뇌당했다고. 골도프가 연기를 뚫고 빠져나가려 하자 플레임이 폭발로 그를 막았다. 기회를 포착한 플레임은 에들렛에게 사원으로 가라고 말했고 그는 곧바로 달려갔다. 곧바로. 하지만 나샤타냐가 그를 추격했다. 골도프가 그녀에게 달려가려 하자 플레임이 그를 날려버렸지만 모라는 그 틈을 타 그녀를 날려버렸다. 그녀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주먹으로 날려버렸다. 반면에 아들렛은 손길이 있기를 바라며 절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나샤타냐에게 공격을 멈추도록 설득해 그가 도착하자 손을 찾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만 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텅 비었어요. 그때 창들이 그에게 날아왔지만 그는 그것들을 피하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눈을 가리는 연막이었어요. 나샤타냐가 기둥에 나타나자 아들렛은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그녀는 달렸다. 그를 따라 숲속에서 아들렛은 여러 칼날을 피했지만 허벅지에 베었습니다. 나샤타냐가 그에게 달려오자 그는 그녀에게 바늘을 던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방패를 들고 그에게 창 여러 개를 던졌다. 에들렛은 높이 뛰어올라 되돌아오는 창들을 피한 후 그것들을 쳐내려 했지만 마지막 창에 스치면서 비틀거렸다. 바로 그때 나샤타냐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 그가 죽을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죽을 준비가 되었는지. 에들렛은 모라가 뚱뚱한 거짓말쟁이이며 헨즈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나샤타냐는 그에게 평화롭게 죽으라고 말했다. 그녀가 그를 찌르려 하자 그는 손으로 막고 그녀를 넘어뜨리며 단검을 반으로 부러뜨리고 그녀를 바닥에 내던진 후 그녀의 쓸모없는 얼굴을 발로 찼다. 그때 골도브가 도착했지만 에들렛은 서둘러 도망쳤다. 많은 피를 흘려 힘이 빠지자 무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게를 줄이려고요. 그때 골도프가 달려들었지만 아들렛은 그의 공격을 막다가 결국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골도프는 힘껏 내리쳐 그를 시체 쪽으로 날려보냈고 그의 모든 뼈를 부수고 모든 기력을 빼앗았습니다. 모라가 도착해서 골도프에게 그를 제거하라고 했지만 골도프는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샤목과 헨즈가 저 멀리서 나타났고 헨즈는 모두를 찾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시타냐는 모라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라는 그 일에 대해 사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들렛이 가짜라고 확신하며 그는 너무 못생겨서 가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들렛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부러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가 사원에 들어간 후에야 진짜 결계가 작동했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모라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했다. 못생긴 입을. 그는 첫 번째 안개는 가짜 결계였고 그것은 그가 숲속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라는 계속 그의 적이 되겠다며 어른과 눈의 성인들조차도 먼저 장벽을 만들지 않고서는 온도를 낮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벽을. 결국 아들렛은 그녀가 엄청나게 어리석다고 생각했고 온도가 태양의 성인에 의해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수수께끼처럼 사라졌지만 아들렛은 그녀가 악마들에게 납치당해 태양신의 힘을 이용해 온도를 올리도록 강요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숲에 들어왔을 때 숲이 오븐보다 더 뜨겁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그는 요새의 병사들이 내통자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결계를 작동시키는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고 악마들을 이용해 그들을 사원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괴물이 태양의 성인을 제거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성인이 죽자 태양의 힘이 사라지고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숲 전체에 안개가 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진짜 결계가 아니었고 아들렛은 그들의 혼란 속에서 내통자가 진짜 결계를 작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들렛은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 책임을 와라는 자신은 거짓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아들렛은 그 첩자가 태양의 성녀를 그들 가까이에 숨겼을 것이라고 밝히며 손들이 시체가 된 몬스터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시체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갈랐을 때 그는 시체를 꺼냈고 와라는 그것이 정말로 성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들렛이 가짜라고 확신했고 그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플라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녀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 인생 최초로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드디어 아들렛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인정했어요. 결국. 하지만 유일한 용의자가 무죄로 판명되자 누가 진짜 배신자인지 궁금해졌어요. 진짜 스파이가 누구일까요? 순식간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나샤타냐는 골도브에게 그녀의 도주를 막으라고 말했어요. 도망치지 못하게. 와라는 자신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샤타냐는 그녀가 유일한 용의자라고 밝혔어요. 유일한 용의자라고요. 아들렛이 진짜 스파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차마트는 와라가 그렇다고 말했어요. 절대 그게 아니었고 그녀의 괴물들이 숨겨둔 2개의 돌판을 발견했어요. 땅 속에 그녀는 사원 바닥을 뚫고 돌판들과 검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판은 그 검과 돌판 하나가 사원 안에 있는 것들의 복제품이라고 했어요. 결계를 작동시키는데 사용되었던 것들에 애들렛이 왜 돌판이 2개인지 궁금해하자 핸즈는 2번째 돌판에는 결계를 작동시키고 해제하는 방법이 적혀있다고 밝혔어요. 그는 결계가 처음부터 작동되려면 용사들 중 한 명이 재단에 피를 흘리고 돌판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활성화 방법이었고 그들은 누가 단상 위에 판을 파괴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위의 돌판을. 그 순간 아들렛은 나샤타냐가 활성화 주문을 외웠고 재단에 자신의 바디 페인트를 떨어뜨린 후 돌판을 부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나샤타냐가 사실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골도브는 서둘러 그녀를 보호했고 나샤타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바로 그때 아들렛은 그들의 사원으로 가는 여정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나샤타냐가 자신을 일부러 떠나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누명을 쓸 겁니다. 자신의 끝이 왔음을 깨달은 그녀는 항복을 결심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가 진정한 스파이였다고. 그녀는 아들렛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라고 생각했고 그를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를 첫 번째 희생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진실을 밝혀낸 것에 감탄했고 그가 그렇게 어리석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바보는 아니라고. 차마트는 그녀가 왜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는지 물었고 그녀는 마물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용사들이 없어져야만 마왕이 그들의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왕이 그들의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스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플라미는 그녀가 몇 명의 인간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행성의 절반을 없앨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행성의 절반을 없앨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성의 절반을 말이죠. 그녀의 말에 모두 충격을 받았고 아들렛은 이녀는 절대로 자유롭게 둘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처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그녀를 처형하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녀를 끝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진흙으로 녹아내렸고 그녀의 영혼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고 한스는 숲속으로 그녀를 추격했습니다. 그때 아들렛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졌고 플라미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몇 시간 후 그는 사찰에서 깨어나 산에서 구한 약초로 이미 치료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마우라는 그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아들렛은 그녀에게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한스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장벽이 제거되었고 나샤타냐가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탈출했어요. 잠시 후 아들렛은 사찰 밖에 도착하여 골도프가 여전히 나샤타냐의 배신에 망연자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던 플라미가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무리에 남을지 궁금해하던 그는 그녀가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남겠다고, 그리고 그의 존재 덕분에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영원히. 애들렛은 이것이 자신이 들어야 할 모든 소식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마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재회하자마자 못생기고 쓸모없는 소녀가 그들에게 서둘러 다가와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렛은 그녀가 옛 친구인 롤로니아이며 그녀가 피의 성녀라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라가 왜 왔는지 궁금해하자 자신은 선택받은 용사 중 하나라고 말했지만 며칠 동안 결계 밖에 갇혀 있었다고 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모라는 문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그 소녀는 자신의 휘장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또 다른 가짜가 그룹에 있는지 의아해했다. 같은 날 악마의 군대가 마왕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숲으로 향하고 있다며 왕이 왕실 경호대와 함께 도착했다. 롤로니아는 후퇴할 것을 제안했다. 한스는 그녀가 새로운 스파이가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플라미는 그녀를 죽일 기세였다. 하지만 아들렛은 그들이 마왕이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는 악마들의 땅으로 달려갔고 안개가 다시 걷히자 그들은 마침내 섬에 도착하여 새로운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전투를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과 다시 만나요.